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한반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또다시 발사한 데 대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하는 것으로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BOA 질문에 이같이 밝히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계속 약속하고 있으며 북한의 대화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에 대한 미국의 방위 약속은 여전히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인근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는 일본과 영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언어 도단이며 국제사회 전체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북한의 이딴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일본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북한에 엄중히 항의하고 정보 수집과 분석, 경계 감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다른 나라들도 군사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모두 대화 재개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의 한국 가입 구상과 관련해서는 구시대적 냉전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며 비판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15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국과의 우호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한중 양국이 최근 30년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왔다면서 앞으로도 평화, 발전, 번영의 촉진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또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북한이 순항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나선 데 대해 언급했습니다. 군사적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은 북한만이 아니라며 모두가 같이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我们当然希望大家都多做有利于半岛和平和稳定的事情。那么比如说各个方面，其实不光朝鲜，其他的一些国家也在举行一些军事方面的行动。那么还是需要大家呢都能够朝着恢复对话的方向共同做出努力。 왕이 부장은 또 최근 미국 의회가 기밀정보 공유 대상 국가인 파이브 아이즈의 한국 가입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파이브 아이즈는 완전히 냉전 시대 산물로 이미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주장하며 비판했습니다. 또 미중 갈등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보다 미국으로 기울었다는 평가에 대해 미국을 선호하든 중국을 선호하든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말해 한국이 양국 중 택일해야 한다는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어 청와대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만나 한중 양국이 다른 상황 속에서도 상대방이 선택한 발전의 길을 존중해 왔다면서 두 나라의 경제는 고도의 상호 보완성이 있는 만큼 협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中韩两国是那么我们是分不开的，就是我们也是那么互利共赢的合作伙伴。我们应该像走亲戚一样，常来常往。 또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는 쉽게 오지 않기 때문에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며 각종 방해를 극복하고 배제해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과 기여를 평가한다면서 중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요청하고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더 성숙한 한중 관계를 함께 열어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전병곤 선임연구위원은 왕이 부장의 주된 방한 목적은 미한 동맹과 미한일 협력 강화를 견제하는 데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은 이번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앞서 이틀 전 신형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는데 이 같은 순항미사일은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주요 목표물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위협이라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순항미사일에 핵탄두 등을 탑재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신형 순항미사일은 한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14일 VOE에 기술적으로 북한의 순항미사일은 요격이 가능하며 미군과 한국군이 대비태세를 갖췄을 것이지만 순항미사일은 레이더 아래 저고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한국이 미군으로부터 도입한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요격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Can't be defeated by the THAAD system or the Patriot PAC-3, and so it provides capabilities that are very useful. It flies slower and lower than an ICBM or any other ballistic missile, and it is vulnerable to being shot down by aircraft.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북한의 주장대로 순항미사일이 1,500km를 날아가는 것이 사실이라면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중국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순항미사일 자체는 꽤 강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북한의 기술력 확보에는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결국 북한이 순항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북한에게는 아직 그런 기술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직 전략적 위협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의 F-15나 F-35 전투기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he more effective way to go after a cruise missile would be a fighter aircraft like an F-15. Those aircraft can look down and discriminate cruise missiles flying over territory where they're low altitude.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순항미사일이 보통 건물이나 기지, 선박과 같은 특정 목표물을 제거하도록 설계된 재래식 무기 시스템에 가깝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순항미사일은 일반적으로 핵무기 운반 수단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한국 국방부나 한미연합사본부 또는 오산 공군기지 등 한국의 주요 군사 목표물을 공격하는데 순항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E 뉴스 박동정입니다. 중앙정보국 CIA와 국무부를 이끌며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을 여러 차례 만났던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이 김정은과 거래는 할 수 있지만 그를 믿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재 완화 등에 앞서 북한이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은 14일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 지식 포럼 행사에서 김정은과의 거래와 그를 믿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폼페오 전 장관은 김 위원장은 합의문 작성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서 그와 거래를 할 수 있지만 그를 믿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먼저 행동에 나서기 전까지는 제재 완화 등 양보안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you can do business with him. You can't trust him. This is not someone for whom a piece of paper is particularly relevant. This is about actions, deeds, follow through, execution risk, right? 폼페오 전 장관은 그러면서 섣부른 대북 제재 완화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실행 방안과 도구, 체계와 방식 등을 통해 한쪽이 수많은 현금과 재원을 제공하고 제재 등 어떤 압박을 완화하는 것과 같은 위험을 감수하기 전에는 서로 일련의 이해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쪽이 제재 완화 등을 받아들이기 전에 다른 쪽, 즉 국제사회의 중심적인 이해를 어긴 쪽이 자신들의 안보에 대한 의도를 변화시키겠다는 약속을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김정은에게는 핵무기 개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전 세계의 연합도 강조했습니다. I think it's going to take a world united to convince Chairman Kim that the cost of continuing to build out hi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not just the nuclear capabilities, but others as well. The cost of building out those programs is enormous and extreme. 폼페오 장관은 국무장관 재직 시절 김 위원장이 다른 방향의 길로 가도록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의 머릿속에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길도 있다고 여겼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자신의 무기를 유지하는 것이 자신을 더 나은 위치에 있게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이 개최한 행사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세계 평화를 위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계속 지키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To this day, Chairman Kim has kept the promise he made to me in Singapore that there would be no more long-range missile launches or nuclear weapon testing. North Korea has not conducted a major weapons test since 2017. And for the sake of the entire world, I hope that continues.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지금은 적대감을 다시 불러일으킬 때가 아니라 희망을 다시 채워야 할 때라면서 북한은 핵무기 증강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더 아름답고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에게는 특별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으며 북한이 비핵화기를 추구한다면 그런 미래는 현실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미국 국민의 70% 이상은 북한을 대북 제재로 압박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할 경우에만 평화협정 체결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는 최근 실시된 여러 북한 관련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미국인의 70%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할 경우 북한을 대북 제재로 압박하고 고립시키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했으며 76%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할 경우에만 북한과의 공식적인 평화협정 체결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미국 국민들은 외교적 해결 방식을 선호하는 가운데 단호한 대응을 미국 정부에 주문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지난 3월 설문조사에서 미국인의 59%가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중요한 위협으로 여겼으며 7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2%가 북한을 적으로 지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결과는 최근 들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 과거보다 줄어들었음에도 미국인들의 상당수는 여전히 북한을 큰 위협과 비호감 국가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과 국군포로 송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하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일관된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인 사단법인 물망초가 15일 주최한 이산가족 관련 세미나에서 양일국 한국외대정치학과 외래 교수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을 이어가고 북한 정권을 상대로 이산가족 상봉과 국군포로 송환 문제를 적극 제기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관련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런 인권 문제를 다른 안건의 후순위로 두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저버리고 국제사회의 보편적 정의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석향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귀환 국군포로나 그 가족 중에 탈북한 사람이 있다면 이들도 이산가족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가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넘어 관심을 가져야 할 이산가족 유형이 얼마나 다양한지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